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지으셨고요. 스노우폭스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6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3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승호,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신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2019년 스노우폭스는 전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을 쓰거나 부자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책을 쓴 여러 저자들의 무수한 그런 책들 사이에서 진짜로 부자가 이미 되신 분의 그런 책이라 그 가치가 빛나고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책이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재테크 혹은 투자와 관련된 경제 경영서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진정한 투자의 고수가 쓴 책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실제 통장을 까보고 얘기했으면 싶은 저자의 책들도 물론 읽다 보면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김승호 회장님은 투자도 투자지만 자신이 일군 사업을 통해서 이미 큰 부를 이루신 분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나 철학을 자식 정도에게만 전수하는 것들이 아마 보통일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셨다는 것에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돈도 이와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될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서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확천금을 많이들 꿈꾸며 살고 있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스타가 된다든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무언가 내가 벌이는 일들이 갑자기 대박이 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스토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설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식의 어떠한 경제적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도전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꾸준한 수입의 힘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작은 돈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저렇게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기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수입의 힘에 대한 부분과 맥락이 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자는 절대로 정말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정말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태도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의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가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가치 투자에 대한 방법과 주식을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가 말한 것 중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내 사업을 하거나 남의 성공적인 사업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가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일생을 통해서 좀 기회를 엿보게 되고 리스크가 적은 수준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꾸준한 월급이 들어오는 선에서 주식을 매입하며 주주가 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설파하고 계신 분이 최근 메리츠증권의 대표이사이신 존 리 사장님이십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든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핀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한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텃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도 한다. 이익이 생길 때까지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앞서 말한 부자 되는 법에 있어 사업을 하기보다는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손쉽고 리스크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원론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전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런 베이직한 기본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지 못할 때는 좀 딸라눈이 돼서 상황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마치 경영자가 된 것처럼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주식을 사랑하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하는 타이밍은 바로 떨어지는 칼날을 분할 매수로 잡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원씩 주식을 사 모을 것이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이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들었다면 겨우 1억 원이 조금 넘는다. 그 상태로 10억 원의 자산가가 되려면 죽기 전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95세까지 적금을 부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과 몇 년 안에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50만 원을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정말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표현해 주신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꾸준하게 주식을 사고 일일비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매달 던지는 이렇게 50만 원의 돈의 행방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속하는 건 역시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막상 우리가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 만만한 것은 정말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벌어들인 모든 근로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내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5개년, 10개년, 20개년 자산 운용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진행하여 기필코 내 세대에서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내 자유다. 은퇴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좋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동시에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생겨난 날이다. 나만의 독립기념일, 다시 말해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수입이 내 근로수입을 초과하는 그 시점, 내 자산의 규모가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나를 위해서 저도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겠다는 생각을 이 대목을 읽고 해보게 됐습니다. 아직은 미랄의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지만 앞으로 저 역시도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봅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첫 번째,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겨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를 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이 부분은 그냥 이 7가지를 그 자체로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격언처럼 책상 머리 앞에 붙여놓고 계속 보고 읽으면서 삶의 철학으로 삼아도 좋을 만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신경 끄기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비법의 6번 항목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가죽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다.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닝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잘못 투자를 배운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모두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저도 이번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3월쯤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퇴근 후 약 30에서 50만원씩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더 과감하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사후적인 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일 때 가치가 그대로 있는 주식을 잡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임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 김승호 회장님은 주식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되며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하고 한 번 사면 주식은 최소 5년, 부동산은 최소 10년은 바라봐야 되고 아예 안 팔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다. 꿈을 빼앗는 직장이다. 정말 평생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며 살고 싶은가? 사실 평생이란 말도 맞지 않다. 나이 50 전에 명퇴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때 이후론 더 이상 그의 시간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직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말 당신 인생의 목표인가? 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자본가나 사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실패가 무서운가? 임원이 될 확률보다 사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42배나 높다. 창업 자금이 없어서라면 이 세상 모든 창업자들은 태어날 때 자본을 갖고 태어났단 말인가? 창업은 원래 돈 없이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 확률이 10%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기업가의 창업 정신이다. 90%는 망한다는 두려움에 망설여지는가? 그렇다면 별이 되어도 나이 50이면 은퇴를 요구받는 자리에 오를 확률이 0.7%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야 할까? 사업하다 망할 확률이 90%가 사실이라 해도 임원이 되지 못할 확률이 14배 이상 높다. 이 비효율적 경쟁에 그렇게 뛰어들고 싶은가?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인가?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직업이 의사이거나 변호사여도 상관이 없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창업하라.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절대로 대기업 취직을 목표로 한 번뿐인 인생을 넘기지 말기 바란다. 항상 도전하고 탈출을 꿈꿔라. 자신에게 직접 급여를 주고 자신을 평생 고용하고 자신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돌려주는 꿈을 꾸기 바란다. 사업가는 자기 인생에 자신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나를 선물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부디 여러분의 희망이 공포를 이기기를 바란다. 저자는 스스로 사업을 통해 일가를 이룬 분답게 사업가가 될 것을 이 대목에 이르러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만족할 만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도 충분히 행복하신 분들 물론 있을 것입니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혹은 자영업이든 스스로 내 일을 하면서 내 벌이를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어른들, 제 밥벌이를 해내는 모든 분들이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자는 통계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임원이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인생이 빡빡해질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히려 사업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거나 그 둘 다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책에서 제시했습니다. 월급 이외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이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무자본 혹은 노마드 창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언가 나도 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과 생각의 힘 자체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몸에 습득하길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이러한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편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이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이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더 좋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셔라.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이다. 자는 동안 폐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다.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는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이렇게 아침에 네 가지만 꾸준히 잘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하다.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인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와 자랑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끊어져 버린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한때 굉장히 카페에서 유행했었던 세이노의 가르침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던 책입니다. 다만 욕설이 나오지 않고 익명의 저자가 아닌 대단한 성공을 이뤄낸 그룹의 회장님께서 쓰신 것이 차이라면 차이점일 것입니다. 이런 책이야말로 정말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언제 김성호 회장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책이 아니라면 절대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김성호 회장님의 삶의 태도와 돈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